안녕하십니까, 전학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4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포대일을 살균하기 위해서 염소 50kg/d를 주입하였다. 이때 15분 후에 염소의 잔류 농도는 0.2mg/L일 때 염소의 요구 농도를 계산하시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단위를 나타냈을 때 mg/L 또는 ppm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잖아요. 그럼 kg/m의 삼성을 mg/L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3승을 곱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염소의 주입 용도를 mg/L로 환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염소의 주입량에서 유량을 나눠주거든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염소의 주입량이 얼마냐면 50kg/d, 그리고 유량이 얼마냐면 5만 미터의 삼성포대예요. 따라서 50kg/d에서 5만 미터의 삼성포대를 나눠주시게 되면 대의 없어지고 kg/m의 삼성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kg/m의 삼성을 mg/L로 환산해주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 10의 3승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0.001kg/m의 삼성은 1.0mg/L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염소의 요구 농도는 주입 농도에서 잔류 농도를 빼면 되잖아요. 따라서 주입 농도가 1.0mg/L였어요. 그리고 잔류 농도가 0.2mg/L였어요. 그러면은 염소의 요구량은 얼마가 되는 거죠? 0.8mg/L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염소의 주입 농도를 계산했을 때 염소 주입량에서 유량을 나눠주는 값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묻게 되고, 그리고 단위가 kg/m의 삼성을 mg/m의 삼성으로 kg/m의 삼성을 mg/L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3승을 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0.1008g/L의 수소이온 농도를 포함하는 시료의 pH를 계산하시오. 2번 1.008g/L의 수소이온 농도를 포함하는 시료의 pH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은 H+의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H+의 농도를 계산하게 되면 pH는 -log H+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먼저 0.1008g/L을 우리가 H+ 농도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H+는 0.1008g/L. 1몰은 분자량이잖아요. 그죠? 수소 H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정확하게 1.00797g이에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수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그램 없어지면서 0.10몰/L가 나왔어요. 그럼 이 값을 H+ 자리에 대입하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pH는 -log H+로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008g/L의 수소이온 농도를 포함하는 시료의 pH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008g/L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수소의 원자량 1.00797g을 하면 정확하게 1.00몰/L가 나왔거든요.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제로가 나오죠. 따라서 1.0, 제로가 pH의 값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소의 원자량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ABS를 제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사용을 한다. 원수의 ABS가 56mg/L일 때 활성탄을 20mg/L 주입시켰더니 16mg/L의 ABS가 검출되었다. 52mg/L의 활성탄을 주입시켰더니 유출수의 ABS가 4mg/L로 되었다. 유출수의 ABS를 9mg/L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되는 활성탄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계면 활성제입니다. ABS라는 것은 계면 활성제예요. 자, 그러면 개통도를 한번 그려보면 자, 협착탑이 있어요. 자, 협착탑이 있는데
지금 유입수의 농도 CI라는 값이 얼마냐면 56mg/L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20mg/L일 때 유출수의 농도가 얼마냐 하면 16mg/L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탄의 농도를 52mg/L를 주입시켰더니 유출수의 농도가 4mg/L가 됐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죠. 활성탄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유출수의 농도를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9mg/L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온흡착식은 프로인드 D의 등온흡착식은 N분의 X는 KC N분의 1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X라는 것은 CI-C0 입구농도 마이너스 출구농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식을 우리가 3개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K하고 N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조건은 K와 N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1번과 2번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조건을 이용해서 K와 N을 계산한 다음에 3번 조건에 대입을 해요. 3번 조건에 K와 N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CI 56-16이죠. 56-16 활성탄의 주입 농도는 20 그리고 C0가 16이었어요. 1번식. 자, 그 다음에 2번식은 56-4 그리고 활성탄의 주입 농도가 52 그리고 출구 농도는 4 그렇게 그 다음에 3번식은 56-9가 되는 거죠. 활성탄 주입 농도 계산해야 되고 9. 그러면 1번과 2번을 정리하겠습니다. 56-16을 하면 40. 40 나누기 20은 2. 그리고 K 16의 n분의 1. 56-4는 52. 나누기 52는 1. K 4의 n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자, 1번과 2번을 나눠요. 그럼 2가 되는 거죠. KK 없어지고 4의 n분의 1성. 그러면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ln을 취합니다. 그럼 ln2는 n분의 1, ln4. 따라서 n에 대한 값으로 정리하면 2가 되고 그리고 이 2를 여러분들이 n을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돼요. 그래서 k를 계산하시게 되면 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식에서 k와 n을 대입을 해요. 3번식에 k와 n을. 그러면 3번식에 k와 n을 대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하느냐? m이라는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하시게 되면 31.33mg/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조건에서는 가장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개통도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통도를 판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을 3개를 세우는데 K와 N이 주어지면 식이 하나만 필요하면 돼요. 근데 K와 N이 없으면 1번과 2번은 K와 N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식이고 3번식에 K와 N을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값을 활성탄의 주입 농도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K와 N이 주어지면 식이 1개, K와 N이 주어지지 않으면 식이 3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BOD의 농도가 150mg/L, 유량이 2000m의 삼성버대의 폐수를 활성설러지법으로 처리할 때 BOD의 설러지부하가 0.3kg BOD per kg ml/vss day 그리고 폭기 시간이 6시간일 때 ml/vss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BOD 설러지 부하 0.3 per day라는 게 뭐냐면 FMB가 되는 거죠. FMB. 자, 그럼 FMB라는 것은 먹이 나누기 미생물. 먹이는 BOD, BOD하고 한 쌍은 Q, 미생물 ml/vss, ml/vss하고 한 쌍은 최적 V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폭기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Q와 V를 시간으로 바꿔서 넣으면 돼요. 우리가 시간 T라는 것은 V 나누기 Q죠. 근데 지금 Q 나누기 V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역수를 취하죠. T분의 1은 Q 나누기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MB라는 값이 얼마냐면 0.3 per day FMB가 그리고 BOD의 농도가 지금 얼마라고 했느냐면 150mg/L 뜹니다. 그리고 ml/vss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포기 시간 6시간. FMB가 per day니까 day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day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6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day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ml/vss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2000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FMB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폭기 시간이나 체류 시간으로 주어져서 Q하고 V를 시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BOD에 용적 부하가 주어질 수도 있죠. BOD에 용적 부하가 주어지면 이 값이 BOD의 용적 부하예요. 그래서 BOD에 용적 부하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500m의 삼성에 3차 처리된 유출수를 탈염시키고자 한다. 요구되는 막의 면적을 계산을 하시오.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가 0.2068L per day 제곱미터 kPa,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 차이가 2400kPa,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가 310kPa, 최저 운전 온도는 10도씨, A 10도씨는 1.28, A 25도씨, A는 막의 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막의 면적은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거든요. 그럼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25도씨 막의 면적에 1.28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 25도씨에 해당하는 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계수가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A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A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하루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유량이 있겠죠. 지금 500m의 삼성이 있어요. 이 유량의 유출수량을 나눠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출수량을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럼 유출수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잘 보시면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 kPa이잖아요. 유출 계수가 이제 유출수량이 리터 퍼 데이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전달 계수에서 kPa 단위는 없애주면 돼. 근데 문제 조건에서 kPa 단위가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압력차와 삼투압차예요. 그래서 압력차 2400kPa에서 삼투압차 310kPa를 빼줘요. 뺀 다음에 물질 전달 계수에 곱하는 거야. 물질 전달 계수에 곱하면 그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유출 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 유출 수량을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 수량에서 나눠주시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여기에 1.28을 곱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출 수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물질 전달 계수 0.2068L per day 제곱미터, 여기에 압력차와 삼투압차를 뺀 다음에 곱해줘요. 그러면 kPa 없어지면서 432.212L per day 제곱미터라는 유출 수량이 나옵니다. 그럼 25도씨 막의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 수량 500m의 삼성,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삼성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500m의 삼성은 50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유출 수량을 나눠줬어요. 우리가 계산한 유출 수량 432.212 리터 per day 제곱미터. 그러면 리터 per day 없어지고 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에요. 여기에 얼마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1.28. 1.28을 곱하게 되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질 전달 계수의 단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기억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죠. 18mg per 리터를 함유하는 폐수 4000m의 삼성을 이온교환 수지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온교환 용량이 10만 g CaCO3 per m의 삼성인 양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한다면 이론상 요구되는 양이온 교환 수지의 양을 계산하시오. 칼슘의 원자량은 40,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암모늄 이온과 CaCO3를 반응을 시켜요. 그럼 CA가 2 플러스고 CO3가 2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가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혼자 빠져나오고 나머지 암모늄 이온과 CO3 2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O3가 2 마이너스고 NH4가 플러스 1가니까 NH4가 몇 개가 필요하죠? 2개. 2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CO3가 2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NH4 CO3가 되는 거죠. 그래서 NH4 앞에 2몰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칼슘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주어지는 농도가 NH4 플러스의 농도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 따라서 2 곱하기 18g일 때 탄산칼슘
100g은 암모늄 이온의 농도 18mg/L, mg/L는 g/m의 삼성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18g/m의 삼성 곱하기 4000m의 삼성일 때 X,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20만 g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우리가 mg/L을 g/m의 삼성으로 단위를 바꾼 건 아니죠. 동일한 단위니까. 그래서 mg/L을 g/m의 삼성으로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기준치가 되는 이온 교환 용량이 10만 g/m의 삼성에 g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mg을 g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늄 이온이 18mg/L로 주어졌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을 사용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이번에 이론상 요구되는 수지의 양은 지금 우리가 계산된 20만 g에서 기준치가 지금 얼마냐면 10만 g/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기준치 10만 g/m의 삼성을 나눠주면 2m의 삼성이라는 요구되는 수지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0명의 인구 세대를 가진 지역에서 폐수량이 800m의 삼성포대이며 BOD의 발생량은 50mg/캡리터이며 여기서 캡이라는 건 인구수를 뜻합니다. 인구입니다, 인구. 그리고 BOD의 제거 효율은 85%,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6시간인 경우에 제거되는 BOD량을 kg/day와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거되는 BOD량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BOD의 총량을 계산합니다.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 농도 곱하기 폐수량이에요. 그럼 지금 BOD의 농도가 얼마죠? 자, BOD의 발생량이 50mg 캡리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mg 캡리터는 여기서 캡이라는 게 인구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인구수가 몇 명이냐면 1000명이에요. 그래서 1000명을 곱하면 이렇게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10의 -3성을 곱하게 되면 mg/L가 kg/m의 삼성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 폐수량이 지금 얼마냐면 800m의 삼성/day. 따라서 800m의 삼성/day를 곱하게 되면 kg/day가 되는데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BOD의 총량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제거되는 BOD량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제거되는 BOD량이라는 것은 제거 효율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제거 효율이 85%니까 85% 나누기 100을 하셔도 되고 0.85를 곱하셔도 되죠. 따라서 제거되는 BOD의 총량은 34,000kg/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반응조의 부피는 유량 곱하기 체류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800m의 삼성/day, 체류 시간이 6시간이죠. 그래서 6시간을 day로 고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6 나누기 24를 하면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day 없어지면서 최저 20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경이 450mm인 하수용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 구배가 10%, 퍼미는 천분율이죠. 그래서 10%는 1000분의 10입니다. 몇을 되어 있다. 만수된 상태로 송수된다고 했을 때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을 계산하시오. 조도계수에는 0.01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맨닝 공식을 이용을 해서 유속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맨닝 공식을 이용해서 유속 구하는 식 자체를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하는 상태에서 n분의 1 곱하기 r의 3분의 2성 곱하기 i의 2분의 1성이에요. n이라는 것은 조도계수, r이라는 것은 경심, 그리고 i라는 것은 기울기를 뜻하는 것은 동수구배 또는 기울기를 뜻해요. 그럼 여기에서 풀이도 다 해놨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유속을 계산했을 때 조도계수가 얼마냐면 조도계수가 0.015예요. 그리고 R이라는 경심은 직경이 있는 상태에서 경심은 4분의 D라는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직경이 주어졌을 때 경심 R은 4분의 D.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D가 되니까 직경이 얼마냐? 450mm예요. 450mm는 0.45m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0.45m의 3분의 2성. 자, 그리고 기울기라는 것은 구배를 뜻하는 거니까 지금 10%이에요.
퍼밀은 1000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분의 10의 2분의 1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1.5m/s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팁에 공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팁을 한 번 더 봐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내용을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은 맨닝식의 유수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직경이 나와 있을 때 경시말은 4분의 d를 이야기하는 거고 i는 기울기인데 우리가 퍼센트는 100분율, 퍼밀은 1000분율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NH3N의 표준 원액 0.1mg N/ml를 조제하려고 한다. 1리터에 주입해야 할 NH4Cl의 양을 계산하시오. NH4Cl의 MW는 분자량입니다. 53.5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표준 원액을 사용했을 때 NH4Cl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NH4Cl 중에서 N이 몇 개 있어요? 1개. 그래서 N, B를 놓습니다. 그러면 NH4Cl의 분자량일 때 N의 원자량의 B를 넣어요. NH4Cl의 분자량이 53.5g, 그리고 N의 원자량이 14g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NH4Cl의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NH4Cl을 X로 둡니다. 그러면 N의 농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0.1mg/ml예요. 그래서 0.1mg/ml 얼마를 사용하느냐? 1리터. 자, 그러면 리터와 밀리리터의 단위를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하면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382.14mg이라는 뭐의 값이죠? NH4Cl의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95%의 설러지에 응집제를 가하니 상등액 대 침전 설러지의 용적비가 1대2로 되었다. 이때 침전 설러지의 수분 함량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설러지 공식이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잖아요. 자, 그러면 침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침전 후입니다. 2대1이니까 3등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침전 전에는 전체의 설러지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반면에 침전 후에는 상등액과 침전 설러지가 1대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침전 설러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설러지가 여기는 3칸이 다 있으니까 V1은 3이 되는 거고 V2는 얼마가 되는 거죠? 2칸이 침전 설러지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V1은 3, V2는 2, 그리고 95%는 P1,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P2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3 곱하기 100-95%는 2 곱하기 100-P2가 되는 거죠. 따라서 P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92.5%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V1과 V2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칼슘의 농도가 80mg/L, 마그네슘의 농도가 73mg/L이고 나트륨의 합착률이 2.23일 때 나트륨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팁에 있는 나트륨 합착률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트륨 합착률이라는 것은 나트륨 나누기 칼슘 플러스 마그네슘 나누기 2를 루트를 취한 값이에요. 그러면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단위가 미리노르말의 단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미리노르말이라는 것은 mg/L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mg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칼슘의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자, 칼슘의 미리노르말은 칼슘이 80mg/L예요.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mg.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잖아요. 2당량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20, 따라서 4mg노르말. 그리고 마그네슘의 농도가 73mg/L예요. 자, 마그네슘은 원자량이 24, 2당량짜리니까 2로 나누면 12를 나눠주면 되겠죠. 6.08. 그리고 나트륨 합착률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2.23. 그래서 나트륨 합착률 2.23은 나트륨의 농도를 계산해요. 그죠? 칼슘 4, 마그네슘 6.08 나누기 2의 루트를 취했어요. 따라서 Na 플러스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5.0063mg노르말이 나왔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나트륨의 농도는 mg/L로 계산하라고 그래. 다시 이 값을 mg/L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계산한 미리노르말 곱하기 1당량에 해당하는 mg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나트륨은 원자는 23이에요. 나트륨은 Na 플러스니까 1가짜리잖아요. 그래서 1당량에 해당하는 mg이 23입니다. 따라서 5.0063mg노르말 계산한 값에서 23을 곱하게 되면 115.15mg/L라는 Na 플러스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유출승에 잔류하는 이콜리를 박테리아 반응조를 이용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유량은 250m의 삼성퍼데이, 이콜리 함량이 10의 7성 퍼 100ml, 이콜리 분해 상수는 2%인 경우에 99.8%의 이콜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응조의 총 부피를 계산하시오. 반응조는 직렬로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며 부피는 동일하며 이콜리의 분해식 N0분의 NT는 1 플러스 K 곱하기 T의 1.7성 분의 1이며 여기서 T는 단일 용기의 체류 시간, NT는 최종 배출되는 이콜리의 함량, N0는 초기 이콜리의 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주어진 식 자체 내에서 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죠? 총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V라는 부피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공식 자체 내에서 T, 시간을 V 나누기 Q로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최적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T 대신에 V 나누기 Q를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했는데 여기서 역수,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하기 쉽게 역수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다시 한 번 더 역수로 바꿔요. 그럼 얘를 위아래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역수 취하면 분의 1을 없애려고 하면 얘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양변을 왼쪽 오른쪽으로 역수를 한 번 더 취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1.7성을 없애시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1.7분의 1, 다시 말해서 1.7 루트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7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1.7분의 1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식 자체를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 조건에서 유량이 250m의 삼성퍼데이. 자, 그리고 K라는 값이, 문제 조건에서 K라는 값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K라는 값이 2%D로 주어졌거든요. 자, 곱하기 N0, 초기 농도는 100%입니다. NT, T시간 후에 농도가 지금 99.8%가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거되지 않은 값이 N0가 되니까 0.2%가 N0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1.7분의 1성, 마이너스 1.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반응조의 총부피를 계산했을 때는 문제 조건에서 반응조는 직렬로 몇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직렬로 2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문제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2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한 부피에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총 계산을 하시게 되면 9423.18m의 삼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응식이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T를 이용을 해서 최적 V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반응조의 총부피를 계산했을 때 반응조가 직렬로 2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한다는 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발생되는 폐수 5500m의 삼성퍼데이 중에 탁도가 55mg/L 함유되어 있다. 이 폐수를 알룸 Al2SO4-3 14H2 35mg/L를 주입해서 응집 침전하고자 한다.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폐수 5500m의 삼성퍼데이를 처리할 때 소요되는 알룸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번 알룸과 반응에 소요되는 알카리제의 다시 말해서 비알카리제 HCO3의 소요량 나누기 알룸의 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설러지 AlOH3의 양을 계산하시오. 설러지 중에 고형물의 농도는 1.5%, 비중은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알룸의 양을 계산을 합니다. 자, 알룸의 농도를 먼저 찾아볼까요? 알룸의 농도가 35mg/L예요. 그러면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폐수량 5500m의 삼성퍼데이, 그럼 총량이 됐죠. 그래서 알룸의 총량은 192.5kg/day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냐면 B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알룸 Al2SO4-3 18H2O하고
그리고 HCO3-. 그래서 반응식에 보면은 알룸과 HCO3-의 비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 여기서 반응식에서 보면 알룸과 HCO3-의 비를 놓거든요. 그러면 HCO3-가 지금 앞에 산물이 있고 HCO3-가 2가 있으니까 총 HCO3-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6HCO3-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알룸의 분자량 594g일 때 HCO3-의 분자량 60일, 따라서 6 곱하기 61g입니다. 자, 그러면 알룸 얼마일 때? 자, 우리가 소유량을 g으로 나타내니까 1g일 때 X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따라서 X는 0.62g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룸 1g일 때 HCO3-는 1g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B는 0.62g/g이 되는 거죠. 알룸 1g에 해당하는 HCO3-의 필요량은 0.62g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계산하느냐면 AlOH3의 양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알룸의 값에서 우리가 침전되는 AlOH3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응집자가 되는 알룸의 분자량이 594g이에요. 그리고 AlOH3의 분자량이 78이에요. 그래서 594g일 때 2 곱하기 78g은 알룸의 양이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면 1번식에서 계산한 알룸이 192.5kg/d이거든요. 따라서 X 하면 AlOH3의 발생량이 나와요. 얼마가 나오느냐면 50.556kg/d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미터의 삼성퍼데이로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럼 미터의 삼성퍼데이로 계산했을 때는 알룸의 양 kg/d에서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줘야 돼요. 그럼 kg을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비중량입니다. 비중량.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비중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비중이 1.3으로 주어졌죠. 따라서 비중의 단위는 g/cm의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중량이 kg/m의 삼성이거든요. 얼마로 곱해주느냐? 10의 삼성. 따라서 1.3은 13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 그러면 알룸의 총량이 50.556kg/day 나누기 비중량 1300kg/m의 삼성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이 문제 조건에서 1.5%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알룸의 양은 2.59m의 삼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에 보시게 되면 정수합차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막공법의 종류를 3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수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역삼투법, 한해여과, 나누여과, 정밀여과가 있죠. 그래서 역삼투를 포함하는 여과 방법은 전부 다 정수합차를 추진력으로 이용하죠. 반면에 정수합차를 우리가 추진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2개가 있는데 전기투석과 투석이 있어요. 전기투석은 전이차, 투석은 농도차가 추진력이 되겠죠. 자, 3가지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3가지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분석할 때 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를 알맞게 채우시오. 잔류염소를 함유하는 시료는 시료 100ml에 1번이 뭐죠? 아자이드와 나트륨이죠. 아자이드와 나트륨 0.1g과 2번 요오드와 칼륨 1g을 넣고 흔들어 섞은 다음에 염산을 넣어서 산성으로 한다. 유리된 요오드를 전분 지시약을 사용해서 아황산 나트륨 용액 0.025 노르말로 액의 색이 3번 색에서 4번 색, 3번 색은 청색, 4번 색은 무색이 될 때까지 적정해서 얻은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소비된 부피를 남아있는 시료의 양에 대응하여 넣어준다. 일반적으로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BOD용 5번 식종 희석수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분석 방법에서 전처리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침전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VS, 침전 속도, 그리고 Q 나누기 A, 수면적 또는 표면적 부하율이죠. 그래서 침전 속도 나누기 수면적 부하율에서 침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3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침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당연히 체류 시간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적 부하율을 찾게 해야 돼요. 수면적 부하율을 찾게 한다는 소리는 수면적을 어떻게? 침전지의 수면적을 증가시킨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침전지에 경사판을 삽입을 해서 분리 면적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작은 공간에서는 우리가 경사판을 삽입을 해서 면적을 넓게 만들어주는 것도 침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단위 공정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유의, 스크린, 1번, 2번, 3번 유출, 1번, 2번, 3번에 들어갈 알맞은 공정명을 쓰시오. 자, 그리고 2번, 1번, 2번, 3번 공정이 동일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개발된 장치의 이름을 쓰시오. 자, 여기서 보면 자, 유의, 스크린. 그럼 1번, 2번, 3번은 보통 혐기조, 호기승조, 무산소조, 그리고 유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위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조를 SBR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보내준 문제를 제가 재편성을 한 문제인데 18문제가 출제됐는데 한 문제는 복원이 잘 안 됐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문제를 복원해서 몇 문제라도 관계없으니까 제게 보내주시면 문제를 복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개인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반복적인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반복적인 여러분들이 공부가 시험장에서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공식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공부를 했든지 그리고 한 번 정도만 그 문제를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번 문제를 보게 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리하게 모든 것들이 생각나니까 반복적인 수업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